봅시다. 원리합계부터. 원리합계부터 볼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원리합계라는 건 줄임말인데 보면 여기서 원은 원금을 의미하고요. 리는 이자를 의미해요. 이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원리합계라는 건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구해봐라 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원금이라는 건 뭐냐? 원금이라는 건 우리가 은행에 맡긴 돈을 원금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10년 동안 집어넣었어. 그럼 뭐가 돼? 100만 원이 되겠지. 10만 원을 10번 집어넣었으면 100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금은 그냥 구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건 그럼 뭐겠어? 이자가 얼마나 붙느냐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핵심이겠죠. 그치?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리합계는 두 가지, 달리법과 복리법이 있고 원래는 원리합계가 총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야 되는 적금이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대출이 있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연금이라는 게 있었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대출과 연금은 너네가 그 3학년 때 선택 과목 중에 경제수학이라고 있거든? 경제수학이 생기면서 빠졌습니다. 원래 여기 있었는데 경제수학이라는 게 생기면서 나머지는 다 빠졌고 뭐만 남았느냐? 적금만 남았어. 적금. 그래서 그 적금의 두 가지 달리와 복리가 나오고 우리는 복리를 볼 거다라는 거예요. 복리를 볼 거다. 달리라는 건 쉽게 말하면 내가 100만 원을 은행에 집어넣었어. 은행에 100만 원을 집어넣었어. 근데 이자가 1%야. 그럼 내가 100만 원을 집어넣었으면 1%면 얼마씩 붙는 거야? 10,000원씩 붙는 거지. 그치? 이거는 해가 아무리 지나도 안 변하는 거야. 달리라는 건 그런 뜻이야. 내가 1년이 지났어? 그럼 1만 원, 10,000원이 이제 이자로 붙는 거야. 2년이 지나도 10,000원이 붙는 거야. 3년이 지나도 10,000원이 붙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일씩 더하면 돼.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 등차 수열이긴 한데 뭐 큰 의미가 없어서 달리는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게 복리인데 복리는 뭐냐? 복리는 잘 봐. 내가 100만 원이 100만 원이 1년이 지났어? 그럼 1%가 붙겠지? 그럼 1%만큼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우리 1%만큼 증가하면 100에다가 몇을 곱해? 100에다가 100분의 100을 곱하는 건데 그걸 그냥 1.01이라고 볼게요. 괜찮니?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났어. 그러면 복리라는 건 여기서 다시 1%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곱해 또? 여기다가 1.01을 한 번 더 곱해서 얘가 제곱으로 바뀌겠죠. 괜찮아? 그럼 3년이 지나면 한 번 더 곱해. 세제곱. 4년이 지나면 한 번 더 곱해서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 1.01이 계속 곱해지는 등비 수열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린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 더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뭐야? 등비 수열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원리합계는. 그래서 그게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지는 문제 보면서 같이 할게요. 봅시다. 특강 1번에 연이율 6%에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2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할 때 10년째 말은 얼마냐? 그럼 잘 봐. 이번에는 얘는 그냥 100만 원을 한 번 집어넣고 그걸 계속 묵혀두는 거고 얘 같은 건 뭐야? 매년 초에 2만 원씩 계속 집어넣는 거야. 그럼 내가 1년에 넣은 돈 2만 원이 있을 거고 2년 차에 넣은 돈 2만 원이 있을 거고 쭉 가서 10년 차에 넣은 돈 2만 원이 있겠지. 맞죠? 그럼 내가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1년 차에 시작할 때 2만 원을 집어넣었어. 그러고 나서 그 2만 원이 10년이 지났어. 그럼 이자가 몇 번 붙었겠어? 10번 붙었겠죠.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뭘 곱해? 1.06의 10제곱 괜찮나요? 6%니까. 6% 이자니까 괜찮아? 맞아? 그러면 그 다음 해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2만 원을 또 집어넣었어. 그럼 그 2만 원은 이자가 몇 번 붙을까? 이제 9번 붙겠죠. 한 번 덜 붙는 거잖아. 1년이 지나고 나서 집어넣은 거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 곱하기 1.06의 9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쭉 가서 얘는 내가 10년 언제? 매년 초에. 그러니까 10년째 될 때 집어넣었어, 2만 원을. 근데 돈은 언제 찾아? 10년째 말에 찾잖아. 그럼 이자가 붙어, 안 붙어? 그 2만 원은 1년 내내 있었던 거잖아. 은행에 있었던 거잖아, 계속. 그럼 이자가 붙는 거야, 안 붙는 거야? 붙는 거야. 1년을 가득 채웠으니까. 이해가 뭔 소린지? 연초에 집어넣었어.
그래서 연말이 됐어. 그럼 1년 동안 돈을 묵혀둔 거잖아. 은행에 넣어놓은 거잖아. 맞죠? 맞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이자가 한번 붙는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넣은 돈도 이자가 한번 붙는다. 그래 놓고 뭐 해라. 얘네들을 다 더해봐라. 더해봐라. 그럼 이게 무슨 수열이 된다고? 등비수열이 되는 거죠. 맞지? 근데 얘를 초항으로 보면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비가 1.06분의 1이 돼. 아주 그럼 계산식이 과관이 돼요. 알겠죠? 그렇게 안 볼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볼 거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맞죠? 그럼 공비는 몇? 1.06. 초항은 얘가 되겠지. 맞죠? 그때의 등비수열의 합공식 R-1분의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R-1분의 초항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었죠? 거기다가 집어넣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공비는 1.06이니까 1.06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이 얘니까 2 곱하기 1.06에 1.06에 n제곱이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맞지? 10번이니까 총.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될 거고 문제에서 1.06의 10제곱은 1.8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대입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원리합계인데 결국은 우리는 얘만 알면 되는 거거든. 적금만 남았다고. 학교 시험에서 웬만하면 나오면 적금만 나올 거야. 알겠지? 그리고 적금 자체도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 원리합계 자체가. 안 할 수도 있어요, 수업을. 무슨 그런 건데 결국 우린 얘만 알면 되니까 얘를 지금 공식으로 바꿔보면 어차피 얘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될 거니까 공식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느냐. R자리에 뭐가 들어가서 지금? 1.06.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율이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니? 또 6%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6 적지 말고 6%니까 1.06을 적으란 소리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분의 초항 A 자리에 뭐가 들어갔니 지금? 얘가 들어갔죠. 맞지? 그러니까 뭐야? 내가 마지막으로 은행에 넣은 돈이 초항이 되는 거야. 괜찮나요? 그 다음에 곱하기 2율의 n제곱인데 n자리에 뭐가 들어갔어? 몇 년이 지났는지가 들어갔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됐니? 됐니? 그럼 잘 봐, 밑에 582번 볼게요. 582번에 연이율 12%고 1년마다 복리로 매년 말에 10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할 때 10년째 말에 적립금은 얼마냐? 집어넣어 볼게요. 이율이 12%니까 1.12겠지? 그다음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은 마지막 돈이야. 잘 봐야 돼. 마지막 돈이야. 매년 언제 집어넣는다? 매년 말에 집어넣어서 언제 찾아? 매년 말에 찾아. 그럼 마지막 넣은 돈은 이자 붙어 안 붙어? 안 붙어. 그러니까 마지막 돈은 얼마야? 10만 원인 거죠. 그대로. 그냥 넣었다가 뺀 거야 바로. 맞죠? 곱하기. 뭐가 된다? 1.12의 몇 제곱? 10년이니까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얘가 답인 거예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결국 뭐만 신경 쓰면 돼? 얘만 신경 쓰면 돼. 얘만 안 틀리면 틀릴 일이 없어. 왜? 얘네들을 몰라서 틀리진 않는다고. 문제 다 나오니까. 알겠죠? 결국 원리합계는 마지막 돈이 얼마인지, 즉 걔가 이자가 붙는지 안 붙는지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넘어가셔서 연습 문제로 넘어가셔서 방금 우리가 배웠던 원리합계 문제 나와요. 601번 문제. 601번 한번 풀어보세요. 601번. 601번 한번 풀어보세요. 옆에 공식 다 적어놨으니까 대입해서 풀어보세요. 물만 떠올게요.
풀어보셨나요?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595번 볼게요. 595번. 595번에 수열 저런 식으로 9, 99, 999 저런 수열이 있대요. 쟤를 초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수열의 합은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밖에 없었어. 그런데 쟤가 9, 99, 999 쟤가 등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죠. 그치?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구하라는 소리야? 도대체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보면 저 9를 내가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10-1로 바꿀 거고요. 더하기 99를 100-1로 바꿔볼 거고요. 그 다음 더하기 999를 1000-1로 바꿔볼게. 그래놓고 쭉 가서 n항까지를 다 더해보라고 했으니까 결국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겠지.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더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10, 100, 1000, 그 다음 10의 n제곱까지니까 결국 10의 1제곱에서부터 10의 n제곱까지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1이 몇 개야? 마이너스 1이 총 n개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이만큼이 등비 수열의 합이 되는 거죠. 초항이 10이고 공비도 10이.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r-1분의 초항 10에 n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괜찮나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만약에 문제에 얘가 아니라 이렇게 바뀌었다고 쳐볼게. 7, 77, 777 이런 식으로 간다고 쳐볼게. 그럼 얘는 첫 번째 게 10 빼기 3이고 두 번째 게 100 빼기 3이야? 아니잖아. 맞죠? 그럼 어떻게 할까? 똑같은 숫자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똑같은데 그게 9가 아니라 7로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 너네 9를 7로 바꾸려면 몇을 곱하면 돼? 9분의 7을 곱하면 되죠. 9에다가 9분의 7 곱하면 7로 바뀌고 99에다가 9분의 7 곱하면 77로 바뀌죠? 그 뭐야? 여기다가
9분의 7 곱하시면 되겠죠? 제가 만약에 5로 표현이 돼 있어? 9분의 5 곱하시면 되겠죠? 제가 만약에 1로 표현돼 있어? 9분의 1 곱하시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든 간에 숫자가 반복적으로 저렇게 나오면 뭐다? 전부 다 9에서 출발하는 거야. 9를 먼저 구하시고 9일 때를 먼저 구하시고 거기다가 특정 숫자를 곱해서 즉 9분의 몇을 곱해서 걔를 다른 숫자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됐니? 제가 어떤 숫자든 근데 보통 7이나 5나 1이나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알겠죠? 다른 숫자도 당연히 나올 수 있지만 보통 그렇게 나온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숫자로 바뀌었을 때 지금처럼 곱해주시면 모든 항에다가 9분의 7을 곱하면 상관없는 거니까 전부 다 7로 바뀌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셔서 598번 보시면 598번에 등비수열 AN의 초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겠다. 자연수 n에 대하여 n 플러스 3 마이너스 SN은 13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1제곱일 때라고 되어 있어. 너네가 앞으로 얘는 결국 수열의 합끼리 뺀 거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거 배웠었어.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은 AN이다. 이런 거 배운 적 있었지? 그치? 얘가 왜 이렇게 되는 거였어? 얘는 등차든 등비든 어떤 수열이든 상관없이 다 성립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 맞죠? 그게 왜 그런 거였느냐? SN이라는 건 A1부터 AN까지의 합을 의미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SN-1이라는 건 A1부터 AN-1까지의 합을 의미했어. 그럼 그 둘을 빼면 뭐만 남아? 아, 앞에 건 다 지워지고 AN만 남겠구나. 이렇게 했었다고. 근데 그게 그냥 이 숫자가 바뀐 것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얘들아 수열의 합에 뺄 셈이 나오면 전부 다 일반항의 형태로 바꾸시는 거예요. 뭔 소리냐? 잘 봐. S에 n 플러스 3 마이너스 SN이 나왔다. 그럼 얘는 1항부터 n 플러스 3항까지 즉 n 플러스 3개를 다 더한 거고 얘는 1항부터 n항까지 즉 n개를 다 더한 건데 둘을 뺐으니까 항이 몇 개가 남아? 3개가 남겠죠. 즉 뒤에 3개 써보면 an 플러스 1 더하기 an 플러스 2 더하기 an 플러스 3 이렇게 남겠죠. 괜찮니? 괜찮아? 이게 어떤 식으로도 활용되냐면 너네 S3은 S4라는 식이 있다라고 쳐볼게. 근데 얘는 이거랑 다르잖아.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반대로 넘기면 똑같아지죠. 뭐로 바뀌어? S4 마이너스 S3은 0이다로 바뀌지. 이게 뭔데? 이게 뭐야? A4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거라고. 알겠지? 수열의 합에 뺄셈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일반항으로 전부 다 바꿔서 보겠다.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어떻게 풀 거냐? 내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거. 등비는 정석으로 간다고. 알겠어? 등차는 그거의 의미를 따져서 풀으면 되지만 등비는 정석대로 가시면 돼요. 알겠죠? 알겠죠?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석대로 간다는 게 뭐야? A의 n 플러스 1항은 A 아래 몇 제곱이 된다? n제곱이 된다. 맞죠? n-1제곱이니까 더하기 an 플러스 2항은 a 아래 몇 제곱이 되고 n 플러스 1제곱이 되고 마지막으로 an 플러스 3항은 a 아래 n 플러스 2제곱이 되는 거죠. 맞니? 그러면 그랬을 때 얘가 13 곱하기 3의 n-1제곱이 된대요. 그럼 R은 몇일까? R은 몇일까? 얘들아, 지금 쟤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라고 나와 있지. 그 말은 얘는 n에 대한 항등식이죠. 마치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거. 항등식은 왜 항등식이다? 좌변과 우변이 식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배웠지. AX는 EX야. 근데 얘가 항등식이야. A는 몇이야? 2여야 됐잖아. 맞죠? 맞죠?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n 밑에 있는 숫자 뭐야? 3이잖아. 그럼 이 왼쪽에서도 n 밑에 있는 숫자 몇이어야 돼? 3이어야지. 이게 헷갈려. 이게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얘네들을 전부 다 n-1제곱의 형태로 바꿔볼 거야. 내가 얘를 n-1제곱의 형태로 ba꿔주면 AR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죠?
그렇죠? 얘는 더하기 AR의 제곱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얘는 AR의 세제곱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그 말은 내가 얘를 R의 n-1제곱으로 묶어주면 AR 더하기 AR의 제곱 더하기 AR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이지. 얘와 얘가 같다라는 게. 맞죠? 그러니까 뭐다? R은 3이다. R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3A 더하기 9A 더하기 27A가 되는 거고 다 더하면 39A네요. 그럼 39A가 뭐겠어? 13이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A는 뭐가 될 것이다? 3분의 1이 될 것이다. 그거 가지고 A4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괜찮나? 혹시 질문? 없어? 괜찮아?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9번이랑 600번은 넘어갈게요. 600번은 문제 되게 길고 복잡해 보이고 뭐 평가 호기출이라고 나와 있는데 너무 쉽습니다. 문제가. 좌표 몇 개 구해보면 끝나. 알겠지? 그래서 그냥 천천히 계산만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아까 601번까지 풀었으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다. 그러면 풀어볼까? 어차피 실력 그래도 한 문제는 풀어봐야 되니까. 이게 사실 값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마지막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하거든?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어차피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갈 거니까. 마지막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좌표는 한번 구해보고. 일단 xn까지는 구하셔야 됩니다. 자, xn은 구했어? 어? xn은 뭐 나와? 뭐 나와? 아, 눈치 보지 말고 16 곱하기 4분의 1의 n-1제곱 나와? 여기까진 구했니? 여기까진 구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이 문제야. xn이 k분의 1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그럼 얘는
n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얘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지. 그랬을 때 지금 무슨 값이 n의 최소값이 6이 되도록 해라. 최소값이 6이라는 건 6이 가장 작다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6을 넣었을 때 k분의 1보다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최소값이 6인 거니까 여기다 6 넣으면 성립한다라는 거지. 그럼 당연히 7, 8, 9, 10 다 성립할 거야. 그치만 내가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하네? 안 하지. 그게 핵심인 거야. 뭔 소리냐? 내가 저기다 6을 집어넣으면 16 곱하기 4분의 1에 5제곱을 하면 k분의 1보다는 작아져. 그치만 내가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즉 16 곱하기 4분의 1에 4제곱을 하면 얘가 더 크거나 같은 거야. 작다의 반대니까. 얘를 풀어라는 거야, 얘를. 그러면 얘 계산하면 지금 16이 4의 제곱이니까 얘는 64분의 1보다 큰 거고요. 얘는 16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K는 16부터 64까지 이렇게 되겠네. 자연수라고 돼 있으니까 16부터 63까지 개수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16 등호 포함해야 돼. 그렇죠? 작다의 반대니까 크거나 같다로 바뀌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오늘은 시그마에 대해서, 수열의 합 시그마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오늘 일단 시그마는 마무리를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자연수의 거듭제곱 전까지, 그래서 문제수로는 한 4문제 정도 있으면 돼요. 알겠죠? 왜 여기서 끝냐면 사실 뭐 나가려면 나갈 수야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이라는 애는 그 공식으로 푸는 단순 계산 문제야. 그런데 시그마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못 풀어. 이해하고 있으면 진짜 단순 계산문으로 바뀌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오늘 좀 천천히, 우리가 뭐 진도 급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좀 천천히 해서 시그마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는 걸로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합의 기호 시그마라는 애가 나옵니다. 시그마는 이렇게 생겼어요. 제발 저기 저거 보지 말고 이런 식으로 그리지 마. 무슨 미술하는 것도 아니고. 너는 나중에 어려운 문제 한 문제 풀 때 시그마 기호만 막 10개 넘게 그릴 건데 이렇게 언제 하나씩 다 그리고 있어. 시그마라는 애는 쓸 때 1, 2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냥 1 눕혀서 그리고 1, 2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죠? 저거 좀 따라 쓰지 말고. 알겠죠? 너네가 언제 그렇게 이쁘게 신경 썼다고.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그마라는 합의 기호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우리 근데 사실 수열의 합은 여태까지 뭐로 배웠어? 수열의 합 해가지고 뭐라고 썼어? SN이라고 썼던 거 기억나? 맞죠? 그런데 SN은 얘를 의미하죠?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가서 AN이라는 걸 우린 SN이라고 정의를 내렸었다고.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너네가 의식하지 못했겠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모든 SN이 나오는 문제는 항상 뭐라고 적혀있냐면 SN은 A1부터 AN까지의 합이다라고 적혀있어. 그게 뭔 소리야? 항상 매번 새로운 문제가 나올 때마다 SN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고. 이게 뭔 의미냐면 SN은 얘들아 기호가 아니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기호가 아니야. 그냥 그 문제마다 새롭게 정의를 내려주는 거야. 정해진 기호가 아니야. SN을 보자마자 따로 정의가 없으면 SN을 수열의 합이란 뜻이 아니야. 그냥 S라는 수열의 일반항인 거야. 아무 말도 없이 SN이 있으면. 왜? 우리 AN. 꼭 AN이라고 써야 돼? BN도 괜찮잖아. CN도 괜찮잖아. 근데 SN은 안 돼? 상관없잖아. 맞죠? SN이라는 건 그냥 그렇게 정의를 내려보자. A1항부터 A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정의를 내려보자라고 문제에서 그냥 문제를 만들면서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것 뿐이고 수학 기호가 아니에요. 그냥 알파벳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 시그마라는 건 뭐냐? 우리가 여태까지 SN이라고 불렀던 애를 수학적 기호로 정의를 내려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그마라는 뜻 자체가 합이라는 뜻이야. 정확히 수열의 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SN은 뭐라고 정의 내렸다고?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야 라고 정의를 내렸잖아. 맞죠? 어떤 수열에? A라는 수열에.
그럼 시그마도 마찬가지로 수열의 합을 얘를 지금부터 정리해서 써볼 건데 뭐가 필요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를 더할 거냐가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여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K는 1부터 N까지 AK를 더하겠다. 이렇게 써요. 저기에서 원래 변수가 N이었는데 K로 바뀐 이유는 내가 여기다가 N을 똑같이 쓰면 여기에 있는 N과 여기에 있는 N이 중복이 돼서 그냥 K라고 바꾼 거야. 쟤는 꼭 K일 필요는 없어. 뭐 M으로 써도 되고 뭐 P라고 써도 되고 A라고 써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알겠죠? 뭐만 아니면 돼? N과 겹치지만 않게끔 쓰면 돼.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얘는 뭔 뜻이냐? 얘는 시작입니다. 시작. K가 1부터 이 말인 거고 얘는 끝이에요. 끝. 어디까지? N까지. 뭐 해라?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얘는 일반항을 의미합니다. 일반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 시그마의 K는 1부터 10까지 2K-3을 한번 구해보래. 얘를 한번 해보래. 얘는 뭔 뜻이라고? K에다가 1부터 10까지 집어넣어서 다 더해라 라는 뜻이 된다고. 그러니까 시그마는 이제 새롭게 정의 내리는 게 아니야. 시그마는 이제 우리 시그마는 우리 수학 기호야 이제. 알겠죠? 알겠죠? 봐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1 집어넣어보라는 거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더하기 시그마니까 더하기 2 집어넣으면 1이고요. 더하기 3 집어넣으면 3이고요. 더하기 쭉 가서 10 집어넣으면 1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가 돼? 이씨 커지는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게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 뭔 소린지? 얘를 새롭게 이제 정의 내리지 않는다고요? SN은 모든 문제에 새롭게 정의 내려져 있어. 그 정의가 없으면 그냥 일반항에 대한 식인 거야. 알겠죠? 그렇지만 시그마는 새롭게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시그마는 그냥 정해진 값이에요. 정해진 교예요. 정해진.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SN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시작이 1부터가 아닐 때가 있을 거고요. 끝이 10이 아닐 수도 있고요. 요 뒤에 있는 뒤에 있는 그 일반항이 지금처럼 1차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다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시그마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너네 성질을 외우니?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외워? 1 더하기 2랑 2 더하기 1이 같다는 거 외워? 너네 1 더하기 2랑 2 더하기 1이 같은 거를 외우니? 그냥 받아들이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이는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 건데 얘는 뭔 소리냐? 더한 다음 어떤 두 수열을 더한 다음 그러고 나서 더한 거랑 각각을 더한 다음에 전부 다 더한 거랑 같다 이 소리인데 이게 뭔 뜻이냐면 잘 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10이야. 맞죠? 근데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은 20이야. 내가 이 둘을 더해볼 거야. 저 첫 번째 뜻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더해볼 거야. 그럼 뭐가 돼?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12가 되지. 괜찮니? 뒤에 뜻은 뭐냐면 이렇게 더하는 거야. 그럼 이 둘은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같겠죠. 왜? 덧셈들은 다 쪼갤 수 있잖아. 뺄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얘를 내가 이렇게 쪼개는 것도 가능하고 얘를 다시 합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양방향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저 C는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수입니다. 상수. 그러니까 뭐를 볼 거냐면 잘 봐. 어디 썼을까? 얘를 좀 지울까요? 이렇게 써볼게요. 2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랑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이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지. 맞죠? 얘가 뭔 뜻이냐? 1부터 4까지 다 더해라를 시그마로 바꿔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K다 이 뜻이야. 괜찮아? K에다가 1, 2, 3, 4 집어넣은 거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느냐?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이 K다 이렇게 되는 거야. K에다가 1, 2, 3, 4 집어넣으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근데 얘와 얘는 어떻다? 같다. 즉, 뭔 소리다? 여기 앞에 있는 상수는, 상수야 얘들아, 변수 아니야. 상수는 앞으로 뺄 수 있다. 란 뜻이고, 마지막 4번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를 한번 볼게. 얘는 K가 지금 없죠? 그럼 K에다 1 집어넣든 2 집어넣든 3 집어넣든 4 집어넣든 값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지, K가 없으니까. 그럼 1 집어넣으면 몇 나오고? 2 나오고, 2 집어넣어도 2 나오고, 10 집어넣어도 2 나와. 그러니까 2가 10개 있는 거야. 그게 4번입니다. 얘를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 시그마 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을 땐 둘로 쪼개서 쓸 수 있다. 또는 걔를 합쳐서 쓸 수도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상수를 앞으로 뺄 수 있다. 그 다음 마지막, 얘가 변수가 없이 상수만 있을 때는 걔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C 곱하기 항의 개수를 하시면 된다. 라는 거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얘를 좀 봐야 되는데 너네가 이제 많이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요. 첫 번째 거 봐봐. 첫 번째 거. 얘는 뭐 한 거야? 둘을 곱해서 더한 거고 얘는 각각을 더해서 곱한 거야. 곱해서 더한 것과 더해서 곱한 게 같아? 너네 얘네들 곱해볼게. 이렇게 곱해볼게. 그럼 뭐 나와? 2 더하기 8 더하기 18 더하기 32. 얘는 뭐야? 둘을 곱해서 더한 거야. 이거랑 같아? 당연히 다르죠. 곱해서 더한 거랑 더해서 곱한 건 아예 달라. 그러니까 뭐야? 곱셈은 둘로 쪼갤 수 없다라는 거야. 덧셈과 뺄셈만 둘로 쪼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당연히 제곱도 나눠지지 않을 거고 나눗셈도 나눠지지 않겠죠. 덧셈, 뺄셈만 시그마를 쪼갤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애들은 쪼갤 수 없습니다. 곱셈과 나눗셈은. 제곱도 어차피 곱셈인 거니까. 알겠죠? 이거 많이 혼동하니까 틀리시면 안 됩니다. 괜히 이런 거 괜히 이상하게 실수하지 말고.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많이 실수해요. 시그마에 K는 1부터 10까지 KAK가 있어. 그럼 K 앞으로 빼는 학생들이 있다? 안 된다. K 변수야. K에다가 1부터 10까지 집어넣어줘야 돼. 알겠지? 이런 거 있으면 K 앞으로 빼시면 안 돼요. K 앞으로 빼면 도대체 뭘로 뺄 건데? K로 뺄 거야? K가 뭔데? 모르잖아. 맞죠? 그런 거니까 이런 거 혼동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셔서 1번인데 1번의 하베기오 시그마에 대한 걸 볼 건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부터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시그마를 이해하고 푸는 게 중요해. 근데 우리는 이미 시그마를 앞에서 무슨 형태로? SN의 형태로 배웠어.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걸 가지고 적용시켜보는 단계인 거야. 그게 잘 돼야 뒤에 가서 나오는 공식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공식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게 만약에 헷갈리잖아? 헷갈리면 쓰면 돼. 뭔 소리냐? 잘 봐. 1번. A1은 10이고요. A10은 1이에요. 근데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A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2부터 10까지 AK를 한번 구해봐라. 얘는 1항부터 9항까지의 합을 더해라. 라는 뜻이고 얘는 2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구해봐라. 라는 뜻이야. 둘을 뺄 거야. 앞서 얘기했던 수열의 합끼리 빼는 상황이죠. 수열의 합끼리 빼는 상황에서 얘네들은 뭐로 정리가 될 것이다? 일반항의 형태로 정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 얘는 어디서부터? A1항부터 A9항까지에다가 A2항부터 A10항까지를 뺀 거라고요. 그러면 앞에선 뭐가 남고? A1이 남고 뒤에선 뭐가 남는다? A10이 남겠죠. 얘 계산하시면 돼요. 집어넣어서. 괜찮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얘 봐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즉 1항부터 N항까지 AK를 다 더해봐라. 이거 어디서 봤던 거야? 얘가 그냥 SN이죠. 이 뜻 자체가 1항부터 N항까지 다 더해라가 SN이잖아. 그랬더니 문제에서 뭐래? SN이 N제곱이래요. SN이 N제곱이래. 그래놓고 얘
낯설잖아. 너네가 시그마를 풀 때 뭐 봤던 애, 익숙한 애가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낯선 애가 나오면 얘가 무슨 뜻인지 얘가 어떤 형태로 정리가 될지부터 보셔야 되거든?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얘가 어떤 형태로 정리가 되는지. 넣어봐. 1 넣으면 뭐 나오니? 1 넣으면 A1 더하기 A2가 나오죠. 맞죠? 2 집어넣으면 A3 더하기 A4가 나오죠? 근데 시그마니까 뭐 해라? 더해라. 3 집어넣으면 A5 더하기 A6이 나올 거고요. 쭉 가서 10까지 집어넣어보래. A19 더하기 A20 이렇게 적히겠네요. 얘가 뭐야? 이거 그냥 써보니까 뭐 나와? S20 나오죠. 근데 앞에서 S20을, SN을 뭐라고 배웠어? N제곱이라고 정의 내렸기 때문에 뭐다? 40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니? 됐니? 낯선 무언가가 나오면 그냥 숫자 넣어보세요. 넣어보면 정리될 겁니다. 알겠죠? 알겠지? 시그마 상태 그대로는 나중에 사실 저 2번 표현은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저 표현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막 의미도 설명하고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도 설명을 할 건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쟤를 직접 써서 얘가 어떤 의미구나를 찾는 게 중요해. 알겠죠? 알겠죠? 어떤 표현이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5번 봅시다. 65번 밑에 605번 볼게요. 605번. 605번 보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99까지 AK는 15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S99가 되는 거죠. 1항부터 99항까지 합이니까. 그 다음 A100은 9분의 1이래요. 그래놓고 뭘 구해라? 시그마 K는 1부터 99까지 K 곱하기 AK-AK 플러스 1을 구해봐라. 처음 보잖아 저런 거. 낯선 애가 나오면 뭐 해라? 집어넣어보라고. 낯선 애가 나오면 그냥 집어넣어보시는 거예요. 집어넣어볼게. 1부터 넣어보면 뭐가 되느냐? A1-A2가 되고요. 더하기 2 집어넣으시면 2A2-2A3이 되는 거고요. 더하기 3 집어넣으시면 3A3-3A4가 되는 거고요. 더하기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집어넣어라? 99까지 집어넣어라. 더하기 99A 99 마이너스 99 A 100 이렇게 쓰겠죠. 맞죠? 이거 정리하면 된다고. 봐봐. 마이너스 A2 플러스 A2니까 2A2니까 이렇게 지워지겠네. 그냥 A2 하나 남겠네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A3에 3A3이니까 이렇게 지워지겠네요. 규칙 보여? 그럼 얘도 어떻게 되겠어? 뒤에 거랑 지워지겠죠. 얘는 앞에 거랑 이렇게 지워지겠지. 맞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나와? 뭐가 나와? S99 나오는 거 보여? 괜찮니? 근데 마지막에 뭐가 남아있어? 마이너스 99 A100이 남아있는 거죠. 됐나요? 답은 S99는 15라고 나와 있고요. A100은 9분의 1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답은 4가 되겠네요. 괜찮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낯선 무언가가 나오면 집어넣어 보세요. 계산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는 3이다.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제곱은 5다. 그랬을 때 쟤를 한번 구해봐라. 이거 계산해볼게요. 이거 계산해볼게. 쟤 계산해보시면 이렇게 되죠. 시그마에 K는 1부터 10까지 9AK의 제곱 마이너스 6A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맞죠?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일반항에 있는 덧셈과 뺄셈을 기준으로 다 쪼갤 수가 있다 그랬잖아.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시그마의 위아래는 생략할게요. 9AK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시그마의 6AK고요. 플러스 시그마의 1 이렇게 나오지. 맞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요 9를 앞으로 뺄 수 있다고, 상수니까. 마찬가지로 요 6을
앞으로 뺄 수 있다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죠? 맞아. K에다가 1 넣어도 1, 2 넣어도 1, 3 넣어도 1이잖아. 1이 10개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맞죠? 맞죠? 그럼 얘는 몇이 되는 거야? 저기, 시그마 AK의 제곱은 5라고 나와 있으니까 45가 되는 거고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저 앞에 시그마 AK는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8.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됐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쪼개주시면 됩니다. 여기 플러스 있고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둘로 쪼개보면 그냥 얘네들 전부 다 K는 1부터 5까지니까 생략할게요. 알겠죠? 이렇게 써볼게. 그냥 시그마 얘네 쪼개보면 시그마의 AK 플러스 시그마의 BK는 10이다. 얘는 시그마의 AK 마이너스 시그마의 BK는 마이너스 4다. 그래놓고 뭘 구해라? 시그마의 AK와 시그마의 BK를 구해봐라. 무슨 방정식? 연립방정식 푸시면 되죠. 맞지? 아니면 헷갈리면 이렇게 바꿔. 얘를 A, B 더하면 10. 얘를 A, B 빼면 마이너스 4.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와 B. 너무 쉽죠? 이런 보이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넘어가셔서 609번 한번 풀어볼래? 609번 어려운 거 아니거든? 어려운 거 아니니까 609번 한번 풀어보세요.
풀었어.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3번 봅시다. 3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일단 쪼갤 수 있겠죠? 여기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맞지? 그럼 마이너스로 쪼개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시그마에 K는 1부터 6까지 3의 K-1제곱에 마이너스 시그마에 K는 1부터 6까지 2 이렇게 쪼갤 수가 있겠네. 맞죠? 그러면 얘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얘를 계산해야 되는 건데 얘가 지금 무슨 식이니? 일반항이? 일반항 무슨 식? 지수식이죠? 일반항이 지수식이면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죠. 맞지? 그러면 우리는 결국 등비수열에 1항부터 6항까지의 합을 구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등비수열의 합공식 R-1분의 초항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공식 쓸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우리는 요 수열에 대한 3의 K-1제곱이라는 수열에 대한 뭘 구하면 된다? 초항과 공비를 구하면 되는구나. 그럼 얘에 대한 초항과 공비를 어떻게 구하느냐? 딱 보자마자 알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자? 그냥 써보자. 넣어서 써봐. 써봐. 1 넣으면 3의 0제곱이니까 1 나오죠? 그 다음 2 넣으면 3이니까 3의 1제곱이니까 3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가겠네? 그러니까 뭐다? 초항이 1이고 공비가 3이네구나. 그러면 R-1분의 초항 1에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겠죠. 그치?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의 6제곱이겠죠. 항이 6개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쪼개볼게요. 그럼 쟤를 양쪽으로 쪼개면 어떻게 되느냐? 시그마에 K는 1부터 8까지 5K제곱분의 3K제곱 더하기 시그마에 K는 1부터 8까지 5K제곱 분의 마이너스 2의 K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러면 내가 얘는 어떻게 쓸 수 있고 5분의 3의 K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다? 5분의 마이너스 2의 K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지수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뭐다?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맞죠? 그러면 등비수열 합공식 써볼게요. 얘 등비수열 합공식 써보면 1 넣어보면 5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2 넣을 때마다 몇씩 곱해지겠어? 당연히 5분의 3씩 곱해지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1-R분의로 갈게요. 1-R분의 이렇게 그 다음에 초항, 앞에 거 초항 5분의 3에 1-R의 8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N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1-R분의 1 플러스 5분의 2분의 얘는 지금 공비가 마이너스 5분의 2일 거니까 그 다음에 초항 마이너스 5분의 2에 1 마이너스 5분의 2의 8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됐나요? 요거 계산해 주셔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8제곱 계산하지 마. 8제곱은 그냥 두시면 돼요. 밑에 지금 답 적혀 있는 거 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8제곱 두시면 돼요. 알겠지? 나머지 애들만 좀 정리해서 넣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No.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10번 보자. 610번에 1번. 610번에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K는 1부터 30까지 3 곱하기 2의 K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6부터 30까지 3 곱하기 2의 K제곱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결국에 일반항이 똑같네? 그럼 얘는 결국 같은 수열인 거야? 같은 수열인데 1항부터 30항까지 해서 16항부터 30항까지를 뺐네? 그럼 내가 얘를 뭐라고 볼 수 있겠어? 시그마의 몇 항부터? 1항부터 몇 항까지다? 15항까지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괜찮아? 맞죠? 뭐다? 수열의 합끼리 빼고 있잖아. 같은 수열인데. 맞죠? 그러면 이런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럼 얘는 1 넣어보시면 3이 나오고요. 2 넣어보시면 12가 나오고요. 다시 6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맞죠? 10이 맞지? 이게 틀렸구나. 1 넣으면 6이 나오고요. 2 넣으면 12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등비수열이다. 그 등비수열 합공식 R-1분의 초항 6에 2에 15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 4번 볼게요. 4번에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이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4번 보시면 1번에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A2는 마이너스 1이고요. A5는 8일 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뒤에 거 보기 전에 이 앞에 거 봐봐. 이 앞에 거 봐봐. 등차수열이라고 나와 있고 A2는 마이너스 1이고 A5는 8이라고 나와 있어. 뭐부터 해야 돼? 뒤에가 뭐부터 해야 돼? 일반항부터 구하는 거죠. 맞지? 일반항부터 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 3칸. 그러니까 뭐다? 3, D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이 더해졌다? 9가 더해졌다. 그러니까 D는 몇이다? 3이다. 그러면 등차수열의 일반항 A에는 몇 N? 3N이었어. DN이었어. 그 다음에 저기다가 2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가도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이렇게 적겠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어보면 잘 봐. 얘는 결국 뭐가 돼? 1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구하여라. 얘는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 뭐야? S10을 구하여라 라는 거예요. 맞나요? 우리 등차 수열의 합공식 뭐였니? 등차 수열 합공식 2분의 초항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말항 지금 10항까지니까 10 집어넣으면 23 곱하기 항의 개수 10개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나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마지막 2번에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5는 16A1이래. 내가 전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거 등비수열은 어떻게 푼다? 정석대로 푼다. 정석대로 푼다는 게 뭐다? A5가 있으면 A5는 AR의 4제곱으로 바꾸는 거고 얘는 16A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그럼 둘은 같겠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결론 R의 4제곱은 뭐가 나온다? R의 4제곱은 16 즉 R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공비가 음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맞죠? R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랬을 때 얘를 구해볼게요. 얘는 1항부터 5항까지 AK의 합을 구하여라.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거라고. 그럼 등비수열의 합을 어떻게 구한다? 얘는 R-1분의 1-R분의로 갈게요. 1-R분의 초항 A에 1-2의 5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죠? 근데 얘가 33인 거고 그러면 얘들아 요만큼이 뭐니? 요만큼이 33이죠?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워질 거고 얘가 3이니까 따라서 A는 몇이다? 3이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7은 3 곱하기 R의 6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612번 한번 풀어보세요. 612번. 어려운 거 아니니까 612번 한번 풀어보세요.
보시면 공비가 루트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루트인 등비수열에서 이렇게 초항이 같다라고 돼 있고 저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그냥 정석대로 갑시다. 정석대로라는 건 얘는 1항부터 6항까지의 합인 거니까 어떻게 하겠다? 예, R-1분의 초항 A에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더하기 얘는 1-R분의니까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쓰겠죠? 공비가 마이너스 루트 2니까 맞지? 그 다음에 초항 B인데 B도 그냥 A라고 이렇게 쓸게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2의 6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죠? 근데 그랬을 때 몇이다? 168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둘을 통분해 볼게요. 통분 하나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2니까 분모끼리 곱하시면 2 마이너스 1, 즉 1분해가 돼서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2 위로 올리면 A에 1 플러스 루트 2에 루트 2의 6제곱이니까 8이네요. 8 마이너스 1 더하기 A에 루트 2 마이너스 1에 쟤는 1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얘는 7이고 얘는 마이너스 7이니까 계산해 보시면 A에 7 루트 2 마이너스 7 루트 2에서 없어지고 7에 플러스 7이니까 14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가 168이다. 그러면 약분해 보시면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3은 12 곱하기 루트 2의 제곱일 거고 B3은 마찬가지로 12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일 거니까 답은 얘도 24, 얘도 24니까 답은 48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 시간에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부터 진행을 할 거고 아마 다음 시간에 시그마를 끝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시그마를 끝낼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이랑 다음 주 목요일이랑 해서 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 목요일 해서 수학적 귀납법 그러니까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 해서 두 가지 마무리할 거고 그 다음 주 토요일에는 중간고사 본다 그랬죠? 맞지? 그러고 나서 설이니까 그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 미리미리들 사세요. 뭐? 자이스토리 대수 미리미리 사세요. 알겠죠? 우리 설 끝나고 바로 다시 시작할 거니까 자이스토리 대수 그렇죠? 그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